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법이론 과목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이게 시간이 좀 없으니까. 자, 우리 그 14페이지를 좀 한번 좀 보실래요? 14페이지. 자, 일단 요 얇은 교재 14. 이거 없으신 분도 계시네요. 이거 그냥 한번 청강하러 오신 건가요? 한번 청강 오신 분은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 한 반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반만. 너무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일단 아까 제가 공법이란 과목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규제. 그래서 규제는 이제 보면 그 공법의 의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법의 의.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목을 써드릴 건데 대충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걸 알아들어야지 우리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되니까요. 자,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은 이게 의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규제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죠. 토지하고 건물.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죠. 우리 그런 특징들부터. 자, 우리가 외국 유럽 같은 데서는 토지 건물을 항상 일체로 거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는 토지 건물을 일체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체로. 요즘엔 좀 이제 그게 좀 완화가 돼서 일부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 토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보면 공시법이 등기부라는 것도 등기부도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제 갑이고 토지 소유자가 여기 이제 4층짜리 무슨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도 갑소유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민법 시간에 많이 이런 그림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있다가 갑이 어떤 사업상의 문제로 돈이 필요해서 이거를 파는데 토지 건물을 다 팔 필요는 없고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금액을 시세를 물어보니까 뭐 토지는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되고 뭐 건물 금액은 한 5억 정도 된다. 근데 이제 5억 정도만 되는 돈은 이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갑이 건물만 이렇게 매매로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있겠죠? 아니 우리나라 팔 수 있는데? 팔 수 있어요. 네, 팔 수 있다. 자, 제가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매매할 수 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건물 소유자가 이제 을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 건물 소유자는 을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면 지금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지상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건물만 을한테 팔아버리면 자동적으로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생겨요. 법정 지상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민법에서. 좀 어려운 거 처음부터 어렵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 이제 공법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법에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규제. 토지를 매매하든 건물을 매매하든 간에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한다고요. 규제.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도 내야 됩니까? 내야 되겠죠. 세금도. 또 이 중개사가 이 중간에 중개를 하겠죠. 이 병해라는 중개사가 들어가서 갑하고 을하고 이제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거. 중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실무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요. 실무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중개를 하면 중개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중개 수수료가 요율표가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6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받아. 이렇게 되면 초과 수수료를 받은 거죠. 그런 건 이제 이 중개사법에 따라서 각종 제재를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도 받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내용들이고 이제 이런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등기부 같은 걸 떼봐 가지고 이제 여기 건물 자체 저당 같은 게 잡혀 있는 이런 것도 확인도 하게 되고 공시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또 세금 관계도 잘 계산해서 우리 매매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 있어요? 취득세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있고 사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겠죠.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의 이 취득 시점에 어떤 매매가라는 걸 통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파는 금액하고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기며 그래서 이제 이걸 건물을 짓는데 짓는 비용이 한 3억 들었다. 근데 파는 금액은 지금 5억에 팔았다는 거죠. 그럼 2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이제 공제할 걸 공제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또 여기
이 을은 이 건물을 샀어요. 샀으면 이제 취득세라는 것도 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2차 과목에서 세법,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공법에서는 이 건물 같은 거를 매매할 때, 건물 같은 걸 매매할 때 각종 또 규제가 있고 또 토지 같은 것들을 매매할 때도 각종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한 현상을 배우는 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공법은 규제법이다. 근데 규제의 내용이 이제 뭔지는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이제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건물을 매매한다고 그랬지만 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토지. 아니면 토지 건물을 동시에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할 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토지를 거래 매매 계약하기 전에 미리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관청한테 가서 내가 내 땅을 매매하는데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토지에 대해서 투기적인 거래가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막 급등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데가 있으면 세종시 같은데. 우리 세종시라든가 평창 같은 데서는 여기 도쿄올림픽 개최하고 여기가 이제 많이 이제 개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세종시도 요즘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단기간에 이제 막 땅값이 급등하니까 이제 서로 이 땅을 사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런 땅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 시세 차익을 먹어야죠.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보고 계시면 안 되죠. 그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내가 그 이쁜 여자랑 연애해가지고 내가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채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그렇게 이제 이게 근데 우리나라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정 지역에서만 하겠죠. 일정 지역.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체 이제 남한 면적 중에 이게 많이 이제 면적이 줄었는데 한 4% 정도가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 세종시 같은 데라든가 뭐 평창 같은데 또 광주 지역도 일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무슨 뭐 아시아 문화 공원 이런 거 만들고 이런 데가 허가 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면 거기서 토지를 매매 계약하기 전에 관청한테 가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공법에서는 관청이 나와요. 관청. 이 관청이 주어입니다. 관청. 이 관청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관청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15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관청이란 말을 좀 썼는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행정청이라고 하죠. 행정청. 그 행정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행정청이 거기 이제 그 참고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참고. 네, 참고가 원래 이제 그게 핵심이 되는 건데 참고라기 제목을 붙이기보다는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 보면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가 행정단위라고 일단 행정단위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다가 국가라고 이렇게 써요. 국가.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앙부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행정단위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행정청 이런 말하고 행정주체라는 말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냥 혼용을 해도 되셔요. 우리 공부하실 때는 자, 우리 이렇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의 주체라고 그래요. 행정 업무를 보는 주체다, 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행정주체에 이렇게 장자가 붙으면 그게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행정주체라는 것은 국가. 우리나라의 국가는 딱 한 군데 있죠. 우리나라 국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국가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가의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자치는 나눠져요.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넓은 곳, 좁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행정주체 중에서 이제 행정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국가의 제일 높은 행정청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이제 우리 부동산 쪽을 다루는 그런 분이죠. 우리나라 국정을 전반적으로 다 통괄하시는 분이니까 그 분 말고 우리 국가에는 여러 무슨 부가 있죠. 무슨 부. 이 우리 이제 부동산 쪽에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라고 그래요. 국토교통부. 그다음 우리 부동산 쪽에서 농지 쪽은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데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는 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분이 많이 나오실 건데
아까 제가 요 행정주체, 국가라는 행정 단위에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 업무는 국방부가 하는 거고, 또 우리 또 환경 담당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부라는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요. 시험 보실 때. 대표적으로 이 부서 중에서 이 국토교통부가 국가라는 행정주체 안에 들어있는 일종 부서인데, 이 부서에 장, 이렇게 장자가 붙으면, 장관 이렇게 붙으면 그분이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행정청.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행정단위, 자, 국가행정단위에는 국가행정단위 행정주체에는 국토교통부라는 게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최종적인 의사결정하시는 분이 장이죠, 장. 그분 이름으로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은. 그럼 이게 장관, 아니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여기 그 농림수산이었었는데, 이 수산 쪽은 저 해양수산부 쪽이라는 부서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그분도 좀 챙기셔야 돼요.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공법 공부할 때는 요 세 부서의 장관들이 그러니까 국가행정청 이렇게 부릅니다. 국가행정청. 이 국가라는 행정 단위가 있는데, 행정 단위에 각각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최종 의사결정하시는 장관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이렇게 약칭으로 이렇게 국자를 쓰시고 가로를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요거는 요 농자를 따서 이렇게 농림 이렇게. 이분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다 쓰면 너무 이제 명칭 자체가 기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국가라는 행정 주체,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행정청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또 세부 행정단위로 또 나눠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선거할 때 좀 있으면 이제 내년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광역,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이거 좀 헷갈리는데,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서열이? 성남시하고 그 서울특별시하고 이렇게 어디 밥 먹으러 갔을 때 같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성남시장님이 뒤에 앉아야 돼요? 뒤에 앉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전이라고 그래서 우리 행정청들은 그 의전, 그 책상이라든가 그 의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 앉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성남시장님은 기초고 서울특별시장님은 광역이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님은 같은 의자 않습니까? 앉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오늘 꼭 가요. 이거를 모르시면 공부를 못 해요. 우리 선거할 때도 이제 지방선거할 때 서울시장님 뽑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이렇게 두 개 선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표할 때 그냥 나는 야당이니까 야당 다 두 개 찍고 나올 수도 있고, 나는 여당을 좋아하니까 여당 찍고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람을 보고 이분이 뭐 하시는 업무인지 알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우리가 한 곳으로 이렇게 시험 볼 때도 막 1번으로 막 찍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 거기 보시면 교재에 있듯이 이게 이제 뭐 서울자를 안 써야 되죠. 우리나라 특별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시. 우리 특별시는 뭐라고 그래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도 누가 있습니까? 장이 있겠죠. 장 이렇게. 시장님이 서울특별시의 어떤 정책적인 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책임도 본인이 짓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랑 또 같은 급에 인천 가보면 뭐가 있어요? 광역시가 있죠. 인천광역시. 그게 부르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밑에는 이제 구가 있는 거죠. 구. 서울특별시 밑에도 구가 있죠. 서울특별시 밑에 지금 여기 강남구, 서초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구.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자치구라고 불러요. 자치구. 선거할 때 뽑는다, 이렇게 뽑는다는 의미로 자치구. 그럼 이제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가 있고, 광역시도 광역시장님이 계시겠죠. 우리나라에는 광역시가 6개가 있어요. 보시면 그 뭐 6개 그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가 있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가 있고, 또 전라도에 가면 광주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울산, 대구 6개죠. 근데 요즘에 그 수원시가 지금 현재 수원시는 아직까지는 기초시인데요.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일반 기초시에서 원래 시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도, 우리 경기도 같은 도 있죠, 도. 충청북도 같은 도가 있죠, 도. 근데 우리 이제 도는 우리나라에 이제 8개가 있는데 그냥 도라고 하고 도에는 도지사님이 계신 거예요. 원래 경기도 밑에 원래 수원시라는 시가 있어요. 시 이렇게. 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군이라는 행정단위가 또 있어요. 거기 이제 시장하고 군수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행정청들이 되는 거예요. 기초행정청, 이분은 광역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수원시가 현재 여기 요시예요. 수원시는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행정단위고 거기 수원시장님은 기초행정청이에요. 근데 이제 수원시가 인구가 이제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을 해달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건의를 해요. 그 건의 어디다 하는 거냐면 국가행정부서 중에 행정자치부라는 행정부서가 있죠. 있죠.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공시법 할 때는 조금 나올 건데 공시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조금 나오세요. 지적법 시간 때문에. 근데 이제 수원시가 아직 승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원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도시 어떤 세가 있는 거죠. 인구도 많이 이제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100만 돼. 그래서 수원시가 울산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울산시는 현재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시 주민들이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도시민들 어떤 그 목표죠. 승격을 하면 이제 지원금도 국가에서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광역시는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라는 데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광역시, 그다음에 그냥 도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우리 세종시를 뭐라 부릅니까? 세종시 이렇게 불러요. 특별 이걸 자치시라고 불러요.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도 우리 서열상 광역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는 특별 자치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또 이 서울은 특별시인데 또 세종시는 또 별도로 특별자치시 이렇게 또 부르죠. 자치시. 그래서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이 되는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서울특별시도 있고 또 6대 광역시도 있고 이 도는 또 8개 도 정도가 있죠. 이렇게. 참고로 아마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종특별자치시도 이렇게 있고 특별자치도지사도 있는데 자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약칭으로 쓰여야 돼. 약칭으로. 너무 이게 길지 않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쓰려면 너무 이게 기니까 숨차잖아요. 이렇게 쓴다고요. 시도지사라고 쓴다고 이렇게. 시도지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속으로 같이 따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도지사님이랑 같이 옆에 있는 시장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도지사라는 개념은 요 도지사님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 특별자치도지사도 여기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장님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여기 특별자치시장까지가 다 여기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시도지사라는 개념하고 여기 좀 전에 이제 제가 광역시장님 밑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근데 기초는 여기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어요. 구. 그냥 구라고 하셔도 돼요. 구. 근데 이 구를 보다 정확한 행정명칭은 자치구라고 부르는데 선거할 때 뽑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그럼 여기 구청장이 계실 거고, 우리 인천 같은 광역시에는 이 구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인천에는 특이하게 군도 있어요. 군. 그래서 군수도 있습니다. 밑에. 우리 인천광역시 밑에 있는 군이 어떤 군이 있어요? 우리 해병대 근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거기 강화군 같은 데 있죠. 강화군. 그쪽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강화군, 그다음에 옹진군 같은 거 이런데.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도 보통 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 뭐 서구 이렇게 구가 있으니까 그 하급 행정관청이 이제 구가 있는데 군 같은 게. 근데 서울특별시 밑에는 군은 없어요. 그렇죠? 서울특별시 밑에는 우리가 25개 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 서울은 이제 완전 도시화가 돼 있으니까 군 단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치구청장, 여기도 구청장이 있는 거고 이건 뭐 지워도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도 밑에는 아까 우리 경기도 밑에 경기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 뭐 수원시, 용인시 같은데 그다음에 또 경기도 밑에 무슨 뭐 여주, 군 이런 군 같은 데가 있으니까 시장과 군수.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여기 뭐 이 밑에는 누가 있는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거 쓸 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이렇게 쓴다고요. 쓰실 때 시, 군, 구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약칭으로 보통 쓸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시장, 군수 옆에 있는 시장님은 기초예요, 광역이에요? 기초죠.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저는 제 상식으로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사실 올해도 시험 한 열흘 남았는데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예, 왜냐하면 우리 공법에서는 이분들이 다 주어예요. 주어. 국토부 장관님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규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지사가 어떤 규제를 하고 이렇게. 아까 제가 여기서 토지를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어디에? 세종시 같은 데 그런 데가 이렇게 허가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놨다고.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서류를 떼보면 지도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허가구역이라는 데가 표시가 된다고요. 그럼 그 안에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는 사전에 뭘 받으셔야 돼요? 허가. 그럼 허가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허가를 관청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서를 내가지고 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건데 일단 허가 신청 받으러 어디로 갈 거냐? 그거를 외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공법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이 관청이 이제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정리만 돼 있으면 좋은데 여러 규제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숙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복 학습을 하면 그게 이제 익죠. 우리 몸에 이제 체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하다 보면 뭐 바로바로 생각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허가구역에서 이 허가 신청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 군수, 이제 구청장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허가구역 자체가 그래서 뭐 인천시에 있다. 그 인천시에 있으면 인천시에서 어디로 가셔야 돼? 인천시장님한테 가지 마시고 구청장한테 가야 되겠죠? 인천광역시 남구다 이렇게 허가구역이. 근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기 허가구역을 이렇게 지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정. 허가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토지를 거래할 때 이렇게 허가를 받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토에다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다 허가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할 거 아니에요? 지정?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거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허가구역을 이렇게 이걸 지정한다고 하고 요거는 이제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허가 신청을 낸다. 시군구청장에게. 그래서 허가구역을 지정하시는 분은 보시면 허가구역을 지정하시는 분은 요거는 국토부 장관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지사가 해요. 이렇게. 요건 두 명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이 국토부 장관님은 국가예요, 광역이에요, 기초예요? 국가 행정청인 국토부 장관님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 해제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시도지사가 누굽니까? 요 시장님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까 제가 인천시라고 했으니까 지금 인천시, 인천광역시, 여기 남구다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에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 막 땅값이 막 올라간다고 이렇게. 국가가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거기 땅값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거기 허가구역 같은 거를 지정을 한다고요.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기적 이익을 얻는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인천광역시 남구에다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건 남구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남구청장님 허가를 내주는 관청이고 여기 인천시장님 같은 분이 여기 이제 경기도지사는 개입하면 안 돼. 이게 시도지사라고 했지만 여기가 이제 관할이 인천이니까 도지사님은 고려하지 않고 인천시장님이나 국토부 장관님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제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규모가 좀 크면 국토부 장관님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규모가 좀 작으면 원래 정확한 표현은 이게 이제 걸치면 국토부 장관님이 하는 거고 이제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걸치지 않고 하나의 구 내에서만 하면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요. 일단 규모가 좀 크면 장관님이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규모가 좀 작으면 인천시장님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 허가구역을 지정하시는 분이 허가구역을 해제도 하고 이렇게. 그럼 허가구역이 지정됐어요? 한 달 뒤에 토지를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매매하고 싶다. 이 땅을 좀 팔고 싶다.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땅을 좀 팔아서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교 들어가는데 등록금도 좀 내야 되고 이런 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또 필요하면. 그럼 그런 것들은 허가 신청을 매매계약 쓰기 전에 허가 신청을 누구한테 가서 해줘야 돼요? 시군 구니까 관할이 인천광역시 남구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 군수를 적용하지 말고 구청장을 적용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아까처럼 강원도 평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원도 평창. 여기가 강원도 여기 평창군이다 이렇게. 강원도 평창군의 일정 장소도 거기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허가구역이라는 것을 일단 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지정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시도사를 적용을 할 때 여기 강원도니까 누굴 적용하셔야 돼요? 도의사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인천시장님을 찾으면 안 되겠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찾아주셔서 적용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평창군에서 이제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제 허가 받는 거는 누구한테 가서 하셔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누구? 네, 평창 군수한테 가가지고 허가 신청을 내서 허가가 나오면 그 허가증을 가지고 이제 매매계약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시는 게 이제 공법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죠, 내용은? 그럼 이제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그냥 간단하게 농림부 장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해수부 장관. 이분들이 국가행정청이고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여기만 불러서 자치시장하고 자치도의사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약칭으로 뭐라 불러요? 시도의사라고 부르고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기초 하나 내려가면 기초 있어요. 기초 그 구청장, 자치구청장, 특별시 밑에 자치구청장, 광역시 밑에 또 구청장도 있고 우리 강남구청장님은 여기죠? 서초구청장님도 여기고 종로구청장님. 광역시 밑에 인천광역시 밑에 뭐 남구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군수도 계시고 도지사님도 계시면 밑에 이제 시장 군수가 있는데 뭐 경기도 밑에 무슨 시, 뭐 충청북도 밑에 청주시, 충청남도 밑에 천안시 이런데 다 이게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저기 그 우리 성남시가 지금 여기죠? 성남시가 여기 성남시인데 성남시라든가 고양시 같은데 요 밑에도 뭐가 있어요? 또 구가 있죠. 우리 성남시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뭐 분당구 이런 구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 분당이 지금 이렇게 서구 나눠졌나요? 동구? 일산은 일산 서구 남구 동구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간에 그냥 일산 같은 데를 우리가 이제 구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양시 일산 구죠, 구. 일산 동구. 또 이게 성남시 분당구예요. 그럼 여기 분당의 구청장님은 자치구청장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우리가 선거할 때 뽑는 구청장이 아니라고요. 이건 임명을 하는 거예요. 성남시장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청장이라고 인정하시면 안 된다고요. 공부를 할 때. 우리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 일반 구청장이라고. 일반구.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구청장들이라고요. 그리고 분당구청장님은 성남시장님의 통솔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남시장님은 서울 강남구청장님이랑 동급이에요. 급이. 그러니까 선거할 때 뽑는 구청장이 아니냐 이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기도 선거할 때 내가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의사님을 선거할 때 뽑고 성남시장님까지만 뽑는 거죠. 이렇게 뽑는 거죠. 예, 구청장을 뽑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서울특별시는 광역시장님, 서울시장님 다음번 선거할 때 또 뽑아야 되고 또 밑에 구청장님을 또 뽑으셔야 된다고. 서울시에 사시면 이렇게. 이제 그 밑에 행정 저희 단위는 없고. 근데 특이하게 이제 이게 왜냐하면 성남이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성남이 인구가 많으면 행정 업무를 성남시에서 다 볼 수 없잖아요. 성남시도 인구가 거의 뭐 한 80만, 90만 그렇게 되잖아요. 성남시 인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다 보면 관청 자체를 쪼갠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업무를 볼 수 있죠.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업무를 다 보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도 뭐 수원도 무슨 뭐 팔달구가 있고 이런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쪼갠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치구청장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남시장님, 고양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런 거를 중개사법 시간에 또 한 번 더 배워요. 중개사법 시간에도 맨날 나오는 분들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고 특광도지사님이고 시흥구청장님 한번 배우시는데 이거 자꾸 배우셔야 돼. 이걸 배우셔야지 2차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차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1차에서는 그냥 개인과 1차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갑하고 을만 나와요. 갑하고 을 이렇게. 민법에서는 맨날 갑을 한 명 더 나오면 병 나오고 이렇게 되죠. 얘들은 수평적 관계, 대등적 관계인데 우리 공법에서는 대등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모아보면 행정청이니까 이 행정청이 일반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각종 규제를 가한다고 규제. 뭐뭐 하지 말아라. 토지를 매매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라. 또 우리 이제 저기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우리 건물 지을 때 안전하게 건물 지어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 설계도를 가져가서 관청한테 가서 이렇게 건축 허가라는 걸 내야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안 내고 건물 지으면 무허가 건축물로 처벌받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건축 허가를 제대로 받았는데 실제 건축 허가 받은 대로 설계를 안 한다고요. 공사를 시공을 안 해요. 그 자재 같은 걸 막 빼돌리기 위해서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공법에서는 아까 토지에 대한 규제 말고 또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또 따로 있어요. 건축물. 그 두 개를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규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쉴 건데 토지에 대한 규제는 우리 그 저기 공법이 6개의 법률 구성이 있는데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행정청이 일반 개인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규제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으로 하셔야 돼요. 법. 항상 규제는 법으로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법으로 안 했죠, 규제를.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사또라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 말로 그냥 막 규제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규제 법률 6개를 배우시.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이제 또 배워야 되는 6개 중요한 또 개념입니다. 지금 행정청에 이렇게 서열 좀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규제하는 법 6개인데 대표적인 규제법이 어떤 거냐면 맨 처음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그 저기를 한번 좀 볼까요? 14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 그게 우리나라 국토, 우리나라 전국토 토지에 대한 규제예요. 토지. 자, 우리나라 국토 그냥 간단하게 국토계획법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국토계획법 이렇게 약칭으로 씁니다. 약칭으로. 그럼 국토계획법은 우리나라 국토 토지에 대해서 규제하고 거기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거기 농지법도 마찬가지고요. 건축법, 주택법이라는 게 있죠. 네, 건축법, 주택법이라는 게 그게 건물을 지을 때 규제하는 건데 이 주택법은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따로 이렇게 별도로 법을 하나 따로 만든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주택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규제를 받는 거고 그 이외의 건물들은 이 건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법. 이 학원 건물 이거 건축물이죠. 그렇죠? 그럼 이 학원 건물도 건물을 이제 처음에 이 학원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신축하기 전에 건축허가라는 거를 다 받아서 낸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학원 건물 관리사무소 가 보면 그 건축허가를 언제 받았다는 소리가 다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공법의 내용들을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시간인데 이렇게 행정청은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해 놓으셔야 되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 이제 또 계속 쉬엄쉬엄 가면서 용어들을 하나씩 파악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